원주민이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원주민이어서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동네가 없어지고 동네 주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시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많고 동네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싶었는데 주민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이래서는 좀 힘들겠구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어디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시장님에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공론의 장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시장님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직접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고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8호선이 들어오고 4호선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그런데 8호선하고 4호선이 단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내에서도 문제이고 4호선을 이용하는 분들 저기 오남 진저부터 시작해서 또 춘천에서 오는 경춘선을 이용한 분들, 8호선을 이용한 분들 이분들이 중간에 환승을 하기 위해서는 별내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야 돼요. 이게 직결되는 게 없거든요. 이 단절된 구간을 조속히 연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남양주가 큰데 여기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 16개 읍면동이 3개에 있는데 여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없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내부 교통망 확충을 공약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버스 노선 또 배차 간격 즉각 개선 이게 남양주 교통 개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소비를 여기서 하기보다는 직장을 그냥 베드타운이라고 흔히들 하죠. 그래서 베드타운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흔히들 전철이 들어오면 지하철이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아파트 값도 좀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상인들도 되게 기대를 했어요. 야 8호선이 들어오면 뭐 집값도 오르고 뭐도 하고 하니까 소비 심리도 좋아져서 잘 되겠지 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갖다 잠실에서 소비하고 여기가 소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체계적인 행정 안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전철을 개선한다든가 신설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영향에 대한 고민들도 조금 시정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서울에 붙어 있지만 2중, 3중 중첩 규제로 있어요. 그린벨트 또 그 한강 휴게 포함해서 군사 지역 해서 모든 중첩 규제로 해서 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자족 기반이 없습니다.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남양주가 지금은 여기저기 이제 단절된 뚝뚝 떨어진 도시를 이렇게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좀 더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교통망이 생겨서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다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이드 경윤입니다. 경기 북부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도시라면 단연 남양주시입니다. 2035년 인구 100만 특례시 승격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성장 잠재력이 크긴 하지만 기업 유치나 교통 여건에 있어서는 아직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선국이 남양주시는 도시 성장과 시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는데요. 오늘 인사이드 경인, 남양주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국이 남양주시장 최현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이제
시장 선거 3번째 도전 만에 당선하셨고 이제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셨어요. 어떻습니까? 소감 좀 전해주세요. 네, 출마한 지 3번 만에 3세판에 걸쳐 네. 겨우 당선됐습니다. 제가 남양주 시장에 연거푸 도전하게 된 것은 남양주가 정말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연, 역사, 문화 도시뿐만 아니라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역사 인물 네. 정약용 선생님께서 나고 자란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양주에는 정말 열정을 갖고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뛰어드는 정말 아름다운 시민들이 있어서 제가 남양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국이 이제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 주권 시대 남양주 대전환 네.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의 운명을 지역 주민들이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시민이 주권을 지키고 시민 주권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춰서 민선국이 역시 시민 주권 시대로 나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시 행정의 객체,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시장실에 앉아서 보고나 받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나 듣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남양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시민 주권 시대를 통해서 지금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구 100만을 향해서 대전환을 함께 하자 그런 뜻에서 대전환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취임하고 나서 이제 16개 읍면동을 돌면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돌아다녀 보면 좀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시 읍면동의 모든 의사결정의 핵심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시민들의 의사결정이 객체가 되었을 뿐인데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많은 수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직접 시장실을 활짝 열고 또 읍면동 사무소로 현장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반기고요. 저는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16개 읍면동을 꾸준히 계기가 있을 때마다 찾아방문할 예정입니다. 좀 부하 직원들은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힘드실 텐데 네.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네. 시민들의 웃음은 활짝 피어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17년에 이제 남양주시 부시장도 하시고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이제 공무원 이제 어떤 공직 생활을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게 증문 즉답형 행정입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사실 이거를 좀 따라주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조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인공지능 AI 시대에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검토해 보겠다, 나중에 보겠다 이렇게 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굉장히 행정 문제에 밝으시고요. 또 잘 알고 계시고 대안도 서슴지 않고 내놓으십니다. 이럴 때 의사결정을 절대 미루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들을 과감히 수용하고 또 행정이라는 것이 완벽한 정답은 없습니다. 함께 가장 좋은 대안을 찾고 그 대안을 또 하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은 모든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답변조차도 현장에서 바로 답변해야 된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관점에서 증문 즉답형, 현장 중심형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핵심 정책 네네.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먼저 교통 대책부터 여쭤볼게요. 네. 지금 남양주에서 추진되는 게 이제 9호선 조기 착공이랑 6호선, 8호선 연장 그리고 네. 3호선 덕소 연결까지 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좀 이 중에서 좀 특별히 중점적으로 뭐 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까? 왕숙 신도시를 발표할 때 선교통,
후 입주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숙 신도시까지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겠다는 정부의 보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왕숙 신도시가 공사가 착착 진행돼서 예. 내년 하반기부터 첫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숙으로 들어가는 노선은 어떤 노선이에요? 지하철 9호선입니다. 9호선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국토부 차관 또 기획예산처 장관 등을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입주가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데 광역교통대책은 늦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달라. 그래서 지하철 9호선을 연결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하철 8호선의 경우에는 구리에서 다산을 거쳐서 별내역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8호선이 지하철 4호선과 연결하려면 별내 별가람역까지 또 연장이 돼야 됩니다. 지하철 4호선과 8호선의 연결, 또 구리와 중랑구를 거치는 6호선 연장, 이렇게 광역교통대책들이 다 연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서 남양주 곳곳에 광역교통 지하철이 연결돼서 시민들이 서울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대단히 아파트 단지만 짓게 되면 그 후유증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9호선, 8호선 연장, 6호선 연결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별내 쪽에 GTX B 노선도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GTX B 노선은 광역 대도심 급행 열차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는 인천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쭉 남양주 마석역까지 오는 GTX B 노선이 2024년 3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상하고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 GTX B 노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만약에 연결이 완성이 되면 마석역에서 서울역까지 25분 만에 주파합니다. 개통은 한 언제쯤으로 예상?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해서 저는 조기에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에 왕숙 신도시를 비롯해서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역 급행 열차들을 빠르게 개통하지 않으면 나중에 교통 대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GTX-B라는 급행 열차, 또 아까 말씀드린 9호선, 8호선, 6호선 이런 모든 서울 수도권의 열차들을 연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뭐 GTX D, E, F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GTX D, E, F, G까지 그 노선과 단계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남양주에는 그 장기적으로 D, E, F, G, 즉 왕숙 신도시, 별내역, 덕소역까지 이어지는 각 노선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GTX-B부터 빨리 착공과 더불어서 완공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그 지역의 도시개발에 맞게 조성이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철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근데 네네. 철도는 이제 워낙 오래 걸리니까 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그래도 버스는 상대적으로 빨리 노선을 신설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남양주는 이제 원도심이랑 신도시 간의 거리가 좀 먼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를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좀 신설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결국 남양주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과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우리가 흔히 빨간색 버스라고 말하는 광역버스, 그리고 또 광역급행버스, 우리가 M버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버스들의 노선을 좀 빨리 많이 만들어달라, 배차 간격을 단축시켜달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간선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간선역에 빠르게 시민들이 버스가 연결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그 광역버스, 광역급행버스, 그다음에 또 시내버스, 또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마을버스가 촘촘하게 연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남양주시의 대중교통 체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달라지는 지하철역 체계에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국이 출범 이후 인수위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했고 저 역시 공약으로 이런 체계들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최대한 간선 지하철역에 버스를 붙이고 그다음에
그 버스들의 배차 간격을 단축시키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체계가 완성이 되면 훨씬 더 서울에 대한 수도권 접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왕숙 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이 왕숙 신도시가 3기 신도시 중에 규모가 가장 큽니다. 8만 호 규모인데 지금 뭐 사전 청약까지는 했나요? 지금 진행 네. 상황이 청약도 많이 했고요. 예. 왕숙이 크게 1지구, 2지구 있는데 네. 지금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단지는 내년 하반기에도 입주 가능할 정도로 아, 그래요? 네. 지금 남양주에 와 보시면 네. 남양주 전역이 공사판이라고 할 정도로 온통 아파트 공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왕숙 신도시라는 곳이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닌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이 아니고요. 정말 자족성을 갖춰서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도 가지시고 또 지역에서 아이들도 출산과 육아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족 공간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남양주가 인구만 늘어났지 제대로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진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양주의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50만 이상 대도시의 꼴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또 경기도 내의 지역 총생산, 왜 국가는 GDP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GRDP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30등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왕숙 신도시가 대단지 인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생산과 소비, 문화 활동이 함께 고르게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를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족 도시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네. 이 참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그렇죠.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왕숙 첨단 클러스터를 이제 핵심 과제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그 왕숙 신도시로 기업들을 좀 끌어들이는 전략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남양주 부시장을 2017년도에 약 1년간 했습니다. 그 전에 2년을 경기도에서 경제실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때 했던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판교 테크노밸리 1판교 활성화, 네. 2판교 설계 기획입니다. 그래서 경제 일자리 부분에 자신이 있습니다. 또 남양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일자리를 갖춘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지역의 기존의 기업들과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자족성이 높아지고 우리 시민들이 새벽같이 네. 대중교통에 시달리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 안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꿈을 실현하는데 좋은 공간이 바로 왕숙 신도시의 도시첨단 산업단지 40만 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40만 평이라는 규모는 판교 테크노밸리 1, 2 지구를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수한 글로벌 또 앵커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남양주 지역 내 협력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은 또 인공지능 AI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양주가 경쟁성이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다른 테크노밸리하고 경쟁하긴 현 단계가 쉽지 않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일한다면 그 첨단 산업단지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결국 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남양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아이들 안전하게 마음 놓고 키우는 거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제 임무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뭐 기업이나 네. 아니면 뭐 특정 산업군을 좀 육성하려는 또 시장님의 또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구체화된 계획도 있습니까? 네, 여기서 사실 접촉하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체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거나 민성국이 들어와서 이 전담 부서도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문가들, 투자 유치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1대1로 해당 기업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좀 전임 시장이 이제 왕숙 신도시의 카카오나 이제 우리금융 같은 회사를 유치하기로 하고 업무 협약
까지 수준으로 이제 맺었었는데 그걸 이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백지화는 아닙니다. 그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국이 당선돼서 인수위인 시민주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니까 전임 시장이 우리 은행,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이 모두가 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가 전력, 용수, 또 지역 환경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임 시장이 유치한 것이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환경 피해는 없는 것인가, 사회 공헌은 잘 할 것인가, 정말 제대로 일자리는 우리한테 줄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검토 결과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된다면 유치하는 것이고요.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애물단지를 유치했다면 과감하게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까지나 그 판단의 기준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느냐, 또 일자리가 과연 제대로 창출될 있을 것이냐, 그 유치한 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포인트에서 지금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그 결과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생 대책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남양주 시민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근데 네. 지자체가 은행을 설립한다는 게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이제 규제 산업인데 네, 이게 네. 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1980년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한 그라민 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이 없고 신용이 낮은 분들에게 장기로 대출을 해줘서 나중에 그분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남양주에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듭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어디 가서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지가 있고 자립 의지가 높으신 분들은 장기 저리, 즉 1% 이내의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줘도 회수율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그 그라민 은행이라고 방글라데시에 시작한 그 그라민 마이크로 크레딧, 거기서도 그 회수율이 90% 넘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의지가 있는 만큼 그분들이 갚을 의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신용이 등급이 낮고 저소득자, 정말 뭐 산업을 하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인데 돈 빌리기 힘드신 분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아주 저리를 빌려드리고 그분들의 자활 의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마을 금고 같은 거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조하는 체계고요. 지금 방법과 시기와 절차를 지금 계속 면밀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에 안정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남양주 지역화폐가 15% 캐시백을 하는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네, 네. 인센티브가 10%고 네. 소비를 더하면 이제 5%를 환급을 네. 해주는 건데, 근데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시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 15%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좀 많이 주는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뭐 재정에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10% 인센티브 플러스 5% 캐시백인데요. 지역 화폐가 지역 내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보니까 2025년도에 남양주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하신 게 3,700억 정도 되는데 그 전에보다도 1,000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기는 정책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시공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모와 시기는 지금 연구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는 더욱 투자해야 됩니다. 지역 경제의 핵심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 살아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양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신도시도 있지만 원도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도심 같은 경우는 좀 골목 사건이 쇠락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이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골목 상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또 마침 남양주에 우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사가 7월 말에 남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사가 남양주로 이전함과 동시에 거기와 함께 우리가 특례 보증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상인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상인의 조직 활성화, 역량 강화. 거기다가 지역 상권, 골목 상권마다의 차별성과 특색을 갖춘 다양한 이벤트 실시하고 거기에 지역사회가 같이 결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상인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양주 어느 상권에 가면 뭐가 있다, 뭘 사야 된다, 이런 식의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지가 강한 만큼 우리 시민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제 남양주 시민들과 또 경기 인천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이제 민선국이 남양주시장 최현덕입니다. 시민 주권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남양주시 현재 74만이지만 왕숙 신도시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인구 100만 메가시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 9기는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그래서 가성비 최고 도시, 정말 남양주에 사는 게 자부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함께 이루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시 성장과 시민 주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남양주시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민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기업이 오고 싶은 도시가 된다면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을 넘어서 경기도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